본격적인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프로 모셨습니다. 우리 너튜브 21만 구독자를 보유하시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 그리고 골프의 정석 레슨의 정석입니다. 한정훈 프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현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 프로입니다. 야, 우리 한정은 프로 정말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예. 거의 한 4주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뭐 방송에서 조금 그러니까 휴방이 있어서 좀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네. 몸이 좀 건강상의 이유로 맞아요.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네. 지금 뭐 미소 짓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이제? 네, 저 상당히 건강해졌고요. 네. 아니, 목소리는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조금 100% 회복은 안 됐지만 네. 레슨은 100% 회복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네, 오늘 레슨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생방송 중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다고 들었어요. 한정 프로.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음. 사실은 이제 방송을 많이 지켜보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네. 보고 이 건강 괜찮으신 거냐고 이제 또 걱정 많이 해주셔서 빨리 나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에서도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한정 프로가 뭐 아프시다고 해서 저희가 뭐 대타로 누구를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누군가에게 기회였죠. 네. 야망가. 예, 우리 박형준 프로 지난주에 한정 시간 프로가 동안. 안 계신 틈을 네. 타서 1시간 동안 거의 저는 뭐 주인공이었어요. 쇼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박형준 쇼. 1시간가량 레슨 함께 해 주셨는데 네. 주위의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주위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허. 제 보면은 또 이제 한정훈 프로의 레슨을 기다리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네. 저의 레슨을 또 기다리시는 또 음. 분들께서는 또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셔서 21만 구독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다행히 잘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한정훈 프로 얘기로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네, 아쉬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쉬울 것 같은데.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다행이긴 한데 아직 얼굴이 좀 피로해 보이고 좀 창백해요. 그래서 조금 더 쉬었으면 어땠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네. 조합을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 무섭습니다. 네. 아무래도 6분의 프로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네.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이렇게 박형준 프로처럼 네. 자리를 노리는 분들이 호심탐탐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그러니까요.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그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제 월요일 날 또 목요일 날도 저희가 라이브를 함께 하잖아요. 함께하는 그렇죠. 프로분들 중에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제일 막내이실 거예요. 네. 제가 네, 알고기로는. 하지만 이 야망만큼은 뭐 이거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 자리도 노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절대 저희도 우리는 위태위태 합니다. 안 아파야 됩니다. 네. 절대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우리 박형준 프로 어떤 레슨 준비하셨습니까? 자, 제가 오늘은 많은 골퍼분들께서 이런 네.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드라이버가 잘 되면 아이언이 안 되고 음. 아이언이 잘 되면 드라이버가 안 되는데 네. 이제 드디어 드라이버와 아이언이 둘 다 잘 되면 웨지가 잘 안 되는 어허. 그런 희한한 그런 공식을 모든 분들께서 경험하고 계신데 그렇죠. 제가 그 고민을 오늘 해결해 드리기 위해 모든 클럽들을 다 잘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세요. 벌써 뭐 드라이버 아이언 매치까지 굉장히 또 너무 많은 욕심을 걸 준비하신 것 부리면서 같아요. 다른 프로분들 레슨 뭐 준비하라고 또 3개를 또 준비해 오셨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한정은 프로는 오늘 어떤 레슨 준비하셨나요? 저는 오늘 하프스윙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하프스윙이 좋아야 풀스윙도 같이 원활하게 좋은 스윙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바른 이 하프스윙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분들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이 셋업 자세, 딱 어드레스가 초등학생이면은 이제 하프스윙이 중학생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풀스윙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은 이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전공을 어떻게 가느냐가 또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네. 중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기본을 고등학교, 그쵸. 잘 다져놔야 하죠. 네. 네. 자, 그럼 하프 스윙 오늘 단단히 만들기 또 레슨을 준비해 주셨네요. 자, 두 분 잠시 후에 만나 뵙고요. 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는 지금 너튜브로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골프 앤 PBA 채널 그리고 이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우리 레슨 준비하고 있는 두 분 프로들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네. 질문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 궁금증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골프 스토리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골프의 정석 그리고 레슨의 정석입니다. 한정은 프로의 레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은 프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풀스윙을 하기 이전에 이 하프스윙, 반스윙이 단단하면 저절로 좋은 스윙이 완성되기 때문에 단단한 하프스윙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아무래도
작은 스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즘 골프를 갓 시작하신 이 골린이 네. 골퍼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구력이 오래되셨는데도 스윙을 다시 올바르게 교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먼저 이 하프 스윙의 위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9시 스윙. 네. 네, 하프 스윙 위치가 왜 9시라고 말을 많이 하냐면 백스윙을 했었을 때 이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고요. 이 샤프트와 왼팔이 90도가 되었을 때 하프 스윙, 반스윙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하프 스윙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측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90도가 되었을 때 이 손이 가슴 앞에 위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위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샤프트 라인 보이시죠? 네. 이 샤프트가 약간 직각에서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아하. 한시 방향으로 기울어진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손은 가슴 앞에 있고 이 샤프트 라인이 우측 어깨 라인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백스윙 위치는 이 하프스윙 왔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은 가슴 앞에, 이 샤프트 라인은 한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백스윙 갔다가 임팩트 하고 나서 팔로우에 넘어가서도 백스윙과 같아요. 이 손은 가슴 앞에 있고 이 샤프트 라인이 다시 시계 방향으로 직각해서 12시 방향이 아니라 11시 11시 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게. 그럼 약간 좌우 균등하게 네, 맞는 배칭이 위치가 되죠. 생기죠. 네. 이게 바로 하프스윙의 올바른 위치구나라고 어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하프스윙을 어떻게 하면 몸에 잘 배이고 어떻게 하면 익힐 수 있는지 제가 이번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스윙을 할 때 모든 스윙을 되게 100% 세게 치시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100% 세게 치려고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불필요한 동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프 스윙을 이렇게 연습을 할 때 100%로 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50% 그리고 50%가 잘 익혀지면 그 다음부터 천천히 속도를 올려서 70% 그리고 90% 이렇게 차근차근 속도를 익히면서 연습을 해야지 몸에 잘 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치를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요. 공을 치기 이전에 연습 스윙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 연습 스윙을 할 때 보통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한 100%로 막 이렇게 세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약간 힘을 부드럽게 풀고 50%로 천천히. 지금 약간 부드럽게 천천히 좀 가벼운 속도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한번 빈 스윙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공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100% 세게 치는 게 아니라 50%의 속도만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프 스윙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1시, 공을 11시요. 공을 치기 이전에 속도는 빈스윙 할 때 익히고요. 백스윙 상태에서 손은 가슴 앞에 이 샤프트 기울기를 한 번 더 파악하신 다음에 제가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드레스하고 50%의 힘으로 오. 네. 사실 저렇게 또 힘을 줄여서 샷을 하는 게 이게 크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원래 생방송이어서 그런지 약간 긴장을 해서 네. 50%의 힘으로 치면 제가 한 110m 정도 나갔거든요. 조금 네. 더 나갔나요? 근데 지금 조금 더 나갔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약간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가 아니라 한 70%로 맞은 것 같아요. 네네. 스크린에서 요즘엔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로 이렇게 거리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시면 조금 더 내가 몇 프로로 치고 있는지 아마 파악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50%로 한번 쳐보도록 네. 할게요. 네. 자, 좀 빈 전에 한 스윙으로. 55%, 60% 치신 것 같아요. 네. 자, 빈 스윙 한번 한정 해보고. 프로 말씀드리면 50%의 힘으로. 자, 50%로 오. 깔끔합니다. 네. 자, 조금 더 나갔지만 네. 네. 한 110에서 115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천천히
연습을 해줘야 몸에 잘 배이거든요. 그쵸. 그래야지 몸에 인지를 하고 나쁜 동작 없이 정확한 위치에 연습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번엔 50%로 나아가서 70%의 스윙을 한번 해볼 건데 이제부터가 많은 분들이 내가 한 70%의 스윙을 할 거니까 힘을 많이 줘야 돼 하면서부터 나쁜 동작들이 많이 생기세요. 네. 대체적으로 50%에서 70%만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백스윙 때부터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몸이 찌그러지거나 혹은 찌그러지면서 그만큼 저희가 궤도를 고쳤던 것들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70%를 치더라도 아까 저희가 올바른 위치, 백스윙 때 손은 가슴 앞에, 샤프트 라인을 그대로 지킨 상태에서 70%의 힘으로 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대신에 빈 스윙을 할 때만 50%의 힘보다 조금만 더 속도를 올려서 속도를 올리되 손 위치는 파악하고 제가 한번 70%의 힘을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너무 과하지 않게. 네. 드레스하고 약간 오. 내려오는 속도만 조금 더 붙여주시고 스윙 구기도 조금만 크게. 네. 확실히 좀 거리 차이가 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방금 거의 70% 스윙인데도 올바른 위치에서 정확하게 맞으니까 거리가 제가 한 7번 아이언을 치면 거의 140m가 나가거든요. 네. 방금 한 130m가 더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한 번 더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70%의 힘으로. 사실 저런 연습 많이 하면 나중에 컨트롤 샷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너무 네. 좋은 내용이에요. 진짜 사실 이 거리를 안다는 것 자체도 네, 네, 굉장히 네. 힘든 일이거든요. 네. 지금 70%. 네, 방금처럼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풀스윙을 당연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90%를 올려서 샷을 할 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100%로 한번 쳐보세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선수들도 그렇고 아마추어 분들이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자마자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요. 맞아요. 근데 백스윙 때 이렇게 급해지면 그만큼 힘이 백스윙 때 많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는 오히려 죽어서 스피드가 아. 오히려 더 줄어서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90%의 힘으로 세게 친다고 하더라도 이 힘을 쓰는 전달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놀이터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네가 있죠. 네. 그렇죠. 그네로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희가 뭐 그네의 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저희가 그네를 찰 때 이렇게 스피드를 주면 힘이 전환이 될 때 백스윙 때 오히려 한 번 더 스피드가 죽어요. 그렇죠. 죽고 네. 내려올 때 가속이 죽고, 붙겠죠. 네. 내려올 때 가속이 붙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90%로 이제 스피드를 내더라도 약간 이렇게 그네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빈 스윙을 할 때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때부터 힘이 많이 들어갔다가 빠져서 맞는 게 아니라 백스윙은 여유 있게 갔다가 다운스윙 때 백스윙 여유 있게 갔다가 다운스윙 때 힘을 쫙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직접 보고 한번 스피드를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촥. 이렇게 지금처럼 다운스윙 때 힘을 전달해야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없어서 임팩트 때 힘이 오히려 다 실려서 맞거든요. 네. 제가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 번 더 이 스피드의 느낌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백스윙 올라가서 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어드레스를 하고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를 임팩트 존에서 올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프스윙의 위치 네. 그거는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어드레스를 하고 손을 가슴에 9시. 굿샷. 확실히 내려올 때 빨라지는 느낌이 네, 있네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속 구간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뭔가 선수들의 스윙을 봐도 백스윙 탑까지 리듬감 있게 갔다가 오히려 탑에서 한 템포 쉬었다가 네. 전환 동작에서 한 템포 쉬었다가 내려오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스피드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레스를 하고 굿샷.
네, 이렇게 되면은 힘의 전달이 100%로 되기 때문에 거의 일단은 정타에 맞는 경우가 많아서 뭐 미스샷이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샷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반스윙 연습을 했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는데도 아 이게 하프스윙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제 연습 도구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갑자기 막 특히 아마추어 분들은 100%, 70% 이렇게 힘을 쓰시는 게 아니라 200% 힘을 쓰시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140% 힘을 씁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세게 치는 것보다 부드럽고 그리고 천천히 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으신데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몸이 기억을 하려면 빠른 것보다는 천천히 해야 몸이 더 기억을 잘 해주기 그렇죠. 때문에 천천히 하는 연습이 몸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그 이제 하프 스윙의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 이 공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공이 없으셔도 뭐 배구공이나 농구공이 있으시면은 같이 따라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공을 보시면 파란색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그 사이에 선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이렇게 포개서 양손을 잡고 백스윙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샤프트의 각도가 12시가 아니라 1시로 움직이게 된다면 백스윙을 했었을 때 손은 가슴 앞에 있을 때 지금 이 선의 방향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 팔뚝이나 샤프트의 움직임이 나쁜 분들은 덮여 있어서 어허. 앞쪽을 바라보거나 아. 혹은 오. 뒤쪽을 바라보는 경우가 생겨요. 오. 그래서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이나 이 양쪽 팔뚝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스윙 때 쭉 가서 얘가 이 공이 하늘 상단으로 보고 있으면 당연히 반대쪽도 팔로워가 되었었을 때 지금 보시면 이 라인이 하늘로 바라볼 수 있게 지금 이 동작을 익히다 보면 뭐가 좋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샤프트 라인이 샤프트를 이렇게 만들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팔뚝과 손 그리고 이제 양팔이 원활하게 잘 올바르게 움직여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 샤프트 라인이에요. 아. 네. 그래서 샤프트 라인에 집착하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 내가 그냥 팔의 움직임으로 저절로 나오게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공이 없으시면 저희가 거의 드라이버 커버는 있잖아요. 네. 네네. 드라이버 커버를 이렇게 가로로 잡으시고요. 로고가 있는 부분을 이제 아하. 상단에 놓고 예. 똑같이 느끼시면 돼요. 로고가 백스윙 때 하늘을 보고 팔로우 때도 하늘을 보고 아. 지금 이 움직임을 계속 연습을 하시고 특히나 머리축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중앙에 둔 상태에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느낌을 살리고 한번 아이언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스윙을 하는 거죠. 네. 저도 이 연습을 거의 하루에 100번씩 했던 것 같아요. 100번씩이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 30번만 하셔도 충분히 몸에 배이니까요. 샷을 하기 이전에 연습 스윙 한번 해보고 자 연습 스윙 할 때도 방금 아까 이제 공으로 느끼셨던 그 움직임을 그대로 느끼셨다가 이렇게 그럼 릴리스가 굉장히 잘 되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어드레스를 하고 제가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90%의 힘으로. 와우, 네. 굿샷. 샷. 이렇게 하프 스윙의 이제 움직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키 포인트는요. 작은 스윙이 예쁘게 그리고 올바르게 움직여줘야 곧 풀스윙에서도 좋은 스윙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이 샷을 하기 이전에 워밍업 하잖아요. 네. 그때 하프 스윙으로 먼저 스윙의 길을 체크하고 가다듬은 다음에 이 정확한 컨택과 이 깔끔한 스윙으로 샷감을 유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제가 레슨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컨트롤 샷이 안 되거든요. 네. 뭘 어떻게 치고 어떤 각도에서 쳐도 다 거리가 비슷하게 나와요. 자, 그게 아마 백스윙 시
그리고 팔로우시 이게 좀 크기가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저렇게 딱 50% 힘으로 하프 스윙을 연습하다 보면 네. 컨트롤 샷 진짜 연습 많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네. 경우에도 굉장히 업라이트하게 백스윙이 네, 되는 맞아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한 12시 정도로 되는데 한정훈 프로처럼 이렇게 1시 방향으로 네, 살짝. 백스윙이 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그런 레슨이었습니다. 한정 프로 수고하셨고요. 네, 잠시 후에는 계속해서 너튜브 21만 구독자죠. 우리 박형준 프로의 드라이버, 아이언, 그리고 웨지샷까지 모두 한 번에 잘 치는 방법에 대한 레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머리 고정, 하체 고정.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박형준 프로입니다. 많은 골퍼분들께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드라이버를 잘 치고 싶어서 드라이버 연습을 열심히 하면 아이언이 안 맞고, 또 아이언을 잘 치고 싶어서 아이언을 연습하면 네. 드라이버가 안 맞아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끝이 드라이버랑 아이언 다 잘 맞는데 이제는 쇼게임 문제예요. 악순환입니다. 맞아요. 악순환.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 좋은 공식인데 누구나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드라이버 치실 때 먼저 알려드릴 텐데,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아이언을 치기 위해서 잘 치러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웨지샷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잘 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또 똑같은 것들도 있어요, 스윙을 하면서. 근데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달라야만 하는 것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드라이버를 치시면서 반드시 달라야 하는 것이 뭐냐면, 공을 칠 때 이 어퍼 블로우로 공을 치는 것이에요. 네. 자, 이 어퍼 블로우가 이제 얼만큼 중요한 것이냐면, 이제 공을 치시면서, 드라이버를 치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공을 칠 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엄청 찍혀 맞았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헤드 윗부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안 좋은 흔적들이 네. 남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퍼 블로우로 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버 더 탑이라고 하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깎아치는 네. 그런 샷들이 나오는 것도 모두 다 이제 어퍼 블로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샷이 나오고 나면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제 뭐 남들이 또 얘기해 주는 내용이나 아니면 또 뭐 혼자 공부를 하셔서 알게 되는 내용들을 보시고서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 백스윙 올라가서 나는 샬로잉을 해야 돼, 샬로우를 해서 공을 맞춰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진짜 연습장에서 무릎까지 내리시는 분까지 봤어요. 그렇죠. 네, 계속 그래서- 이런 반복 동작을 하시잖아요. 네, 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여기서 그대로 내려서 치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언제 여기까지 내려서 치냐, 이런 걸 사실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아, 저거 저렇게까지 복잡하게 갈 문제가 아닌데 네. 왜 저렇게 문제를 더 크게 만드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자,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시선 처리예요. 시선 처리. 어허. 시선 처리요? 시선 처리 하나만 잘 해주셔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짜증나고 그 정말 스트레스를 자꾸 주는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네. 자, 저희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서 공을 바라보잖아요. 이 공을 바라볼 때 공을 보는 지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주먹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자, 이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3등분을 해볼게요. 네. 자, 그때 오른쪽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본다고 생각하고 공을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이 여기에 있는데 오른쪽 부분을 보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요렇게 보는 시선이 요렇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쵸.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몸의 각도가 이제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네. 약간 요렇게 보는 느낌처럼 살짝 약간 고개. 여기 그 좀 얕잡아 보듯, 네. 그렇죠. 몰래 보듯. 맞아요. 네. 몰래 보듯이 이렇게 빼꼼 이렇게 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을 보고 있는 것이고, 네네네. 공을 치시면서 계속 백스윙을 들 때도 시선 처리가 계속 오른쪽을 보고 있고, 공을 치는 다운스윙 과정에서도 계속 오른쪽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어퍼 블로우로 쳐야 하는 그런 스윙의 궤도들이 이 시선 처리 하나만으로도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는 샬로잉을 해서 이렇게 네. 공을 치려고 하시면서, 아, 나는 골프랑 적성에 안 맞아,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있고, 보고. 백스윙을 올렸을 때도 오른쪽을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 굿샷. 칠 때까지도.
굉장히 똑바로 가죠. 네. 네. 기가 막힌 샷이었어요. 잠깐만요. 아니 그 지난주 방송 이후로 굉장히 혼자 스스로를 굉장히 자신감이 자아자찬하시네요. 올라왔어요. 네. 예.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네. 기가 막히게 공이 갔기 때문에 네.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드라이버를 칠 때 자꾸 찍혀 맞거나 깎여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을 치실 때 항상 시선 처리를 오른쪽에 둬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된다. 그때 뭐 샬로잉을 하든 네. 다른 시도들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이언 알려드릴게요. 네. 자, 드라이버를 잘 이렇게 치시다가 아이언을 쳤을 때 문제되는 경우들이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드라이버 쳤을 때 제가 오른쪽 시선 봐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자, 아이언도 똑같이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 계세요. 그럼 안 되죠. 예. 드라이버 이렇게 하니까 공 잘 맞네 싶어가지고 아이언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되고요. 아이언은 공이 있다면 이 가운데 부분 3등분 네. 했을 때 제가 얘기한 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고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돼요. 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이언은 이제 다운블로로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공 쳐볼게요. 오, 샷. 굿샷. 굉장히 깔끔한 샷이 나왔고요. 네. 자, 왜 저러지 오늘? 예. 자 이런 식으로 아이언 같은 경우도 시선 처리를 가운데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아이언은 멀리 보내기 위한 샷이 아니고 정확하게 치시는 것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이 스윙을 했을 때 이 머리와 척추의 각도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데 시선이 머리가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시선도 달라지시거든요.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은데 계속 가운데를 보려고 하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도 거의 척추의 각도가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시선 처리를 신경 쓰지 않고 하다 보면은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는 모양으로 아. 약간 왼쪽을 보는 모습이 나올 때도 있고 네. 또 몸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공의 오른쪽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계속 가운데를 보려고 하게 되면 자 지금 공을 치면서 제가 머리가 하나도 안 움직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언 샷을 쳤을 때 항상 이 몸의 중심이 기준이 되어야 공을 정확하게 치실 수 있으니까요. 공의 가운데 부분의 지점을 보고서 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아이언 치면서 이제 공을 찍어 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프로들 보면은 공을 쳤을 때 이렇게 핸드 퍼스트가 돼서 공이 맞는데요. 그래서 연습장에서 공을 치실 때 막 이렇게 손목을 끌어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네. 정말 잘 끌고 내려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시선 처리 하나만으로 실수가 나오신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이 부분을 막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 먼저 아이언도 시선 처리 신경을 써 보신 후에 그런 뭐 좀 더 레깅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끌고 내려오는 핸드 퍼스트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시는 순서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웨지 알려드릴게요. 웨지요. 네. 웨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언도 다운블로우고 웨지도 다운블로우니까 똑같이 치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언하고 웨지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물론 다운블로우는 똑같지만요. 네. 자, 웨지 같은 경우 시선 처리가 어떻게 되셔야 하냐면 이제 제 손이 이제 공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나눴을 때 왼쪽 부분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네. 왼쪽 부분. 아, 왼쪽이요. 시선이 이렇게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왼쪽 부분을 보려고 하게 되면 또 빼꼼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빼꼼을 하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기울어지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어깨 라인도 오히려 왼쪽 어깨가 낮고 오른쪽 어깨가 높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어드레스 자세는 아예 잘못된 동작,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웨지 샷을 할 때는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 길면은 몸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짧아졌을 때는 몸의 각도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짧은 거리부터 한번 쳐볼 텐데요. 공의 왼쪽 부분을 본 상태에서 치는 동안까지도 계속 왼쪽을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아.
제가 두 MC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웨지 샷을 하면은 실수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두 분 어떤 실수 하시는지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뒷땅이요. 뒷땅. 네, 아무래도 공을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세가 계속 오른쪽으로 꺾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박경준 프로 말해준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왼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반대로 뭐 타핑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탑볼 많이 네네네네.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웨지샷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께서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웨지샷을 잘 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수가 나왔을 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뒷땅과 탑볼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이제 공을 띄워야 되잖아요. 웨지는 아무래도 채가 누워 있으니까 띄워야 되다 보니까 몸의 중심이 많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면서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나는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그런데도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선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칠 때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또 아. 뒤집어지면서 또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순간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띄우려고. 띄우려고. 맞아요. 네. 공을 네. 띄우고 싶어서. 맞아요.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몸이 뒤로 누워지면서 뒷땅을 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걸 뒷땅을 치기 싫어서 걷어 올리다 보면서 탑볼이 나오는 이 맞아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런 분들께서도 꼭 제가 방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시선을 왼쪽에다가 공의 왼쪽 부분을 본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 때도 계속 왼쪽을 보고 있고 치는 순간까지도 계속 왼쪽을 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임팩트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언도 다운블로우고 아이언도 다운블로우고 웨지도 다운블로우다 보니까 똑같이 아이언처럼 서서 이렇게 똑바로 일직선으로 서서 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공을 치는 과정에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웨지랑은 아이언이랑 확실한 차별을 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시선 처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네. 골프 스윙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먼저 시선 처리 먼저 꼭 해보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것도 시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하나씩 다시 한 번 더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네. 네. 동작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웨지 같은 경우는 왼쪽 부분. 요건 조금 먼 거리 쳐볼게요. 네. 한 50m 정도 친다 생각을 네. 하고 자 마찬가지로 시선 처리는 약간 왼쪽을 주고 이렇게 50m 어. 쳐봤고요. 네. 계속 왼쪽에 시선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60m 나왔는데요. 저거는 네. 왜요? 네, 잘 솔직하게 피해가 보세요, 한번. 조금 제가 좀 세게 맞았나 봐요. 네. 제가 한정원 프로처럼 좀 네. 긴장을 해서 어. 몸에 힘이 들어가서 인정 빠르네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요. 아까 50% 치려고 했는데 네. 힘 들어가서 70% 나왔잖아요. 네. 저도 알겠습니다. 똑같이 조금 긴장을 했었던 것 항상 같습니다. 제가 예의주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도 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죠. 네네네. 네. 자, 이번에는 아이언을 쳤을 때는 공의 가운데 부분을 보는 시선 처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맞춰서 또 해볼게요. 네. 저는 계속 공의 가운데를 보려고 할 거고 올렸을 때도 가운데, 공을 칠 때도 가운데. 오, 굿샷. 굉장한 깔끔한 샷이 나왔습니다. 아니 저희가 굿샷 했잖아요. 아니 예. 이게 지금 저 이제 냉정하게 또 네.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185. 오. 야. 아이, 이 정도는 쳐야죠. 자, 이번에는 드라이버 한번 쳐볼 텐데요. 네. 드라이버는 공의 오른쪽 부분을 보고서 시선 처리를 주고서 치시는 겁니다. 어드레스 때 오른쪽 보시고 백스윙 했을 때도 오른쪽 보고 있고 다운스윙 때 오른쪽 보셔야 엎어 치는 샷이 나오지 않고 완만하게 내려와서 클럽을 던져주는 동작을 하실 수 네.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보고 굿샷. 굿샷. 야, 제가 그 박경준 프로 오래 봐왔잖아요. 오늘 굉장히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샷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계시네요. 네. 네, 네. 아닙니다. 드라이버는 조금 잘못 맞았습니다. 제가 네, 좀 네. 긴장을 해서 그런지 네. 드라이버는 좀 실수가 나왔던 것 자, 같아요. 기습 질문 더 빨리빨리 들어가시죠. 아니 예.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네. 웨지샷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있는 부분에서 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린 주변이다 보니까. 네, 예. 특히 근데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몸을 더 많이 기울여줘야 한다 높을 그런 때. 뜻인가요? 높은 경사도에 있을 때? 맞아요. 일단은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을 띄우는 것은 헤드가 공을 띄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네. 네. 핵심이고요.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게 경사도에 맞췄을 때 이 더 몸을 혹시 이렇게 기울여야 네.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그럼 거를 바닥 쪽으로 너무 가는 건 아닌가요? 아, 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공을 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응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사가 만약에 오르막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짧았을 경우에 오르막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그 오르막에 맞춰서 몸의 기울기를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쳤을 때 그대로 치면은 높은 탄도의 공을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나는 좀 낮은 탄도나 아니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경사면에 맞춰서 공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공의 오른쪽을 보고 있겠죠. 네. 거기서 공의 가운데 정도만 본다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평지에서 왼쪽에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 굴리고 싶을 때는 이제 공의 가운데 부분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난 높이 띄울 거다라고 하면은 경사도에 맞춰서 공의 오른쪽 부분을 본 상태로 공을 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예전에 우리 한정훈 프로가 레슨했었던 그 공 위치에 따른 또 맞죠. 그 어드레스와 셋업 자세에 대한 네. 레슨이 있었습니다. 맞죠? 맞아요. 접니다. 아 오늘 왜 다 서로 이렇게 다 자랑을 맞아요, 하죠? 맞아요. 예. 오늘 항상 이런 분위기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박현준 프로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라이브 레슨 골프 스토리 함께하고 계십니다.